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만경입니다. 오늘은 푸틴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의 모스크바 공연장 공격 사건 이후 푸틴 체제의 취약성이 점점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앞날에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집권한 KGB 출신 푸틴은 체첸종 와중에 빈발하는 테러로 인한 러시아인들의 불안을 겨냥 여러분의 자유를 나에게 맡기시오. 내가 러시아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내 권력을 사용하겠다며 러시아의 안보를 국적의 최고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집권 첫 임기 중 체첸 반군은 모스크바 극장 인질 사건, 북코카서스 도시 베슬라느 초등학교 인질 사건 등 연이은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푸틴은 테러 근절 등 안보를 명물로 정적에 대한 탄압과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강압 통치를 전개해 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탈린식 1인 절대주 권위주 체제를 확립하여 러시아를 통치해 왔습니다. 또한 푸틴은 구소련의 영토 회복을 통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크리미아 반도 합병 등 영토 팽창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통치는 러시아인들에게 안정과 번영 그리고 강대국으로서 러시아를 안겨주겠다는 국민과의 무언의 협약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슬람 국가의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국민과의 무언의 협약이 파열되면서 푸틴의 통치 체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은 지난 3월 17일 대선에서 8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종심 집권의 길을 열었으나 이번 이슬람 국가의 테러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안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대국민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이슬람 국가의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 불안을 조정하려는 의도라며 무시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푸틴이 정말로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안보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심을 품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회의는 작년 7월 푸틴의 신부였던 용병기업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드러난 푸틴 체제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소련의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의 난전은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략 욕중지인 아우디우카를 점령함으로써 다소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프간전 때보다도 병력을 더욱 상실한 등 피해가 막대한 데다 경제도 국제통화기금의 지적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과도한 군비 지출이 경제 전반의 균열을 초래하면서 점점 악화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 이전에 테러 정책에서 분열되었던 이유가 즉 유럽연합이 전쟁 이후 반너로 똘똘 뭉쳐 전방위적 경제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다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합병 후 러시아의 팽창의 위협을 느껴 국방 예산을 GDP 2%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나토 국가들이 일제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영세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마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의 포위망이 더욱 좁혀지는 등 외교 안보적으로 고립만 심화되고 하고 있어 러시아 제국 영광의 부활이라는 푸틴의 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러시아 제국 영광 부활 그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초중앙집권적 1인 통치로 인한 각종 정책들의 비효율성이 전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만연, 에너지 기반한 경제 관리 부실, 빈부격차 확대, 민족 및 지역 간 균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누적된 적폐, 그리고 국가가 11개 시간대에 걸친 광활한 영토에 21개 비슬라브족 자치공화를 포함 89개 연방 주체로 구성되어 있고 민족도 슬라브, 타타르, 바시키르, 추바시, 체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통일된 민족 정체성 부재와 국가 구성의 구조적 취약성 등이 상호 복합 작용하면서 자치공화국들의 자치권 확대를 통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등 푸틴 일의 지배체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테러 공격 범인들이 대부분 타지키스탄 등 서방의 제재의 탈출 뒷문인 중앙화 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안심했던 뒷마당이마저 안보 위협의 새로운 지론지로 떠오르고 있어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에게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푸틴은 정보기관과 군을 동원하여 강압 통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도 불편한 진실의 침묵을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어 일단은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87%라는 고투표율도 사전에 결정된 거시기식 투표로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허수라는 점과 푸틴의 최대 정적이자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리 의무사에 대한 애도 물결에서 보듯이 푸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점점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어떤 사소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방아쇠가 되어 갑작스러운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켜 러시아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러시아 제국 붕괴, 구소련 붕괴 등 통치적 정책 실패에 대한 민중 봉기로 국가가 붕괴된 러시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브리킹스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미국 싱크탱크들이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적 연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도 러시아에서 구소련 붕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불안한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 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